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바이든의 첫 국경수장을 맡았던,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지명을 받았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초기에 한 6개월 정도 국경순찰 대장을 맡았던 라드니 스캇 대장이 바이든 정부가 불법 체류자들을 국내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보안을 의도적으로 약화시키고 위기의 심각성에 대해서 의회에 잘못 보도하고 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저스터 뉴스가 입수한 스캇 대장이 직접 의회 상원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에 보면 아주 자세한 내용들이 기술되어져 있는데요. 이 내용들 잠시 뒤에 자세하게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 경력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수십 건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언들을 싸그리 다 무시하고 자기네 마음대로 지금 국경정책을 펼쳤고 그 결과 이렇게 된 것이다. 이것은 의도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라는 비난입니다. 국토안보부에서는 지금 델리오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IT인들, 이 사람들을 지금 본국으로 다 추방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이 미립국한 IT인들을 석방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져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발표했던 숫자보다 적은 숫자가 추방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남성 싱글만 추방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지금 현장을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이 내놓는 영상이나 사진들을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들이 거짓말이다라는 것이 지금 쏙쏙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문제도 잠시 뒤에 좀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텍사스의 국경 순찰대가 말 위에 탄 상태로 IT인들, 이 미립국하는 IT인들을 채찍질하는 모습이 사진에 잡혀서 그것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상에서는 이 사진과 영상을 놓고 논란이 지금 가열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마치 노예시대 때 풍경을 보는 것 같다.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노예들을 학대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그것은 채찍이 아니다. 그냥 고삐를 쥐고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서로 간에 지금 논쟁이 뜨거운 상태입니다. 과연 진실은 어떠한 것인지 이 또한 잠시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립국한 IT인들이 추방되는 버스 안에서 뒤늦게 그 버스가 추방버스라는 것을 깨닫고 난동을 부리고 그 버스에서 탈출하려고 했다가 또다시 체포되는 이런 사건이 어제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지역방송에서만 짧게 보도가 되고 말았는데, 오늘 에봇 주지사가 현장에 나와서 현장 지도를 하는 과정 중에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지역 보안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을 시인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IT인들은 자신이 추방되는지 모르고 국내에 석방되는 줄 알고 버스에 탔는데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이것이 남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IT인들의 기대, 그리고 아메리칸 드림을 포기하고 다시 IT로 돌아가야 하는 또 사람들, 엇갈리는 감정과 복잡한 상황들이 지금 남부국경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유엔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그 연설한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역시 미국이 중국과 신냉전을 추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많은 비판론자들은 바이든을 일컬어서 차이든 바이든, 차이든 바이든, 조 차이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비꼬아서 부르고 있는 정도인데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중국과 협력 관계를 모색하겠다라는 발언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말이 좀 많은 편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심각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통해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말 동감할 수 있는 한국인들이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란과는 다시 핵 협상에 복귀하도록 하겠다, 조건 없는 핵 협상 복귀하자,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연설이 끝난 뒤에 이란 측에서는 모든 것을 제재를 다 풀어주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겠다라는 엄포를 지금 놓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바이든의 외교 정책 지금 도마 위에 잔뜩 올라와 있습니다. 백신 안 맞은 브라질 대통령, 보소나루 대통령이 뉴욕 시가지의 길거리에서 피자를 먹고 있는 장면이 사진에 찍혀서 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백신 접종을 안 맞았기 때문인데요. G20 정상들 중에서 유일하게 백신 접종을 맞지 않은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면역력이 나는 충분한데 센데 뭐하러 백신을 맞느냐, 백신 맞는 것보다 내 면역력이 더 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인물이고요. 하지만 뉴욕시의 블라시오 시장이 이 백신 접종한 증거가 없으면, 그러니까 백신 패스포드가 없으면은 식당 안에 못 들어가게 지금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식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피자를 먹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그 텍사스에 있는 한 이태리 식당에서, 뉴욕시에 있는 한 이태리 식당에서 텍사스 주에서 온 여성들 3명이 이 식당의 입장이 거부가 되는, 3명 중에서 2명이 백신 접종을 맞았다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이 여성들이 굉장히 화를 내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해서 이 여성들을 체포하기까지 아주 난동이 커졌고요. 이 식당에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원들이 또 나타나가지고 너 흑인이라고 지금 무시하고 그렇게 행동한 거 아니냐고 오히려 이 식당 주인을 다그치는 이런 모습들이 또 영상으로 찍혀서 지금 또 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주 초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최근 들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았다 안 맞았다를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을 차별하고, 백신을 맞았다 안 맞았다를 가지고 사람들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이러한 뉴욕시의 정책, 눈살 찌푸리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갈랜드 파브리토, 이 인물은요, 보로 조지아, 그러니까 보토 GA라는 비영리 단체를 이끌고 있는 인물로 저에게 익숙한 분입니다. 조지아주의 풀턴 카운티,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에서 온갖 종류의 투표가 있었다. 이 증거들을 직접 발견해낸 인물이죠. 근데 이 증거들이 정식으로 법원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상황이 코앞에 와 있었는데, 어제 청문회에서 지금 이제 그것에 대한 조사들이 이미 다 이루어졌다. 조지아주 수사국하고 조지아주의 주선거위원회가 이미 그것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마쳤다라고 피고 측에서 강하게 주장을 하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이 판사가 잠시 휴정을 한 상태에서 담당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눈 뒤에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20일 더 시간을 줄 테니 20일 안에 그러면 GBI, 그러니까 조지아주 수사국과 주선거위원회가 과연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를 했는지,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그것에 대한 분명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라, 이렇게 20일 동안 시간을 주어서 20일 뒤에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근데 갈랜드 파보리토는 그러니까 풀턴 카운티 선관위원들 그리고 이 주 선거관리위원회가 거짓을 진술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겠다. 이제 그들이 거짓말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 법정에서 증명할 수 있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지금 분명히 부정투표가 있었다. 그리고 체인 오브 커스터디가 갖춰지지 않아서 무효 처리돼야 될 수만 장의 부재자 투표용지들이 무효 처리되지 않고 개수가 됐다. 이런 정황들을 분명한 증거로 확인을 한 상태인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해서든 공개되는 걸 막기 위한 카운티와 주정부 차원의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갈랜드 파보리토가 정말 법원에서 20일 뒤에 이것을 증명해내고, 저들이 거짓말했다라고 증명해내고, 이 풀턴 카운티 부정투표의 사실을 확인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저희 기다려보겠습니다. 라스무센 리포트에서 여론조사 발표한 결과인데요. 새로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서류 없이 여권의 성 정체성을 바꾸도록 허용하는 국무부의 정책에 찬성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국무부에서 지난 6월 30일자로 공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권의 성별을 표시하는데 내가 태어날 때 타고났던 이런 생물학적인 성별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성 정체성에 따라서 표시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남성의 그 성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체성이 여성이므로 난 여성이다. 그런데 신분증에 뭐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증이라든가 다른 신분증에는 남성으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권에는 내 성 정체성에 따라서 여성으로 표기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정책을 국무부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의 국민들 54%가 반대한다. 그중에서 39%는 매우 반대한다라고 답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반면에 35%는 찬성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또 18%는 매우 찬성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라스무센 리포트 조사는 미국인들의 60%가 트랜스젠더들이 그들이 동일시하는 성별의 화장실과 라커룸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또 내놓았습니다. 이 60%가 트랜스젠더가 자기네 마음대로 들어갈 화장실을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게 된 것이 지난 2017년에는 49%가 반대했던 거가 60%로 올라간 거라고 합니다. 지난 4년 사이에 약 11% 정도 더 올라갔다는 이야기이고요. 25%는 여성으로 확인된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시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남성의 여성시설 허용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인데 본인이 성 정체성이 트랜스젠더라서 난 성 정체성이 여성이다 라고 여성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25%의 여성들이 찬성한다. 와, 4분의 1이나 됩니다.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마음이 그렇게 넓을 줄은 전혀 몰랐는데, 하여간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나마 25%라는 이 숫자가 지난 2017년에 비해 하면은 굉장히 낮아진 것이라고 하는데요. 2017년에는 38%가 그것에 찬성했다고 합니다. 잘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하여간 많은 사람들이 이 성 정체성 그리고 이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갖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인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의 감독위원회가 크로스체크 시스템을 검토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얼마 전에 페이스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폭로하는 시리즈 기사를 냈었는데요. 그중에 가장 처음으로 내놓았던 기사가 바로 크로스체크 시스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크로스체크 시스템이라는 것은 유명인, 정치인, 언론인을 포함해서 유명 인사들을 상대로 그들은 다른 일반인들 이용자들과 달리 일반인들 이용자 같으면은 규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올려놨다고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유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면제해주는, 그 규제를 피해갈 수 있게 해주는 이런 특별한 시스템을 이제 크로스체크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크로스체크 시스템에서 관리 대상에 올라 있는 사람 숫자가 뭐 몇천 명, 몇만 명 수준이 아니라 400만 명을 넘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이렇게 특수하게 사람들을 차별 대우하는 것이 왜 페이스북 안에 있어야 되느냐 하는 지적이 나왔던 것이죠. 특별히 화이트리스트라는 것이 있는데 이 화이트리스트 안에 이름이 명단에 포함이 되게 되면 이 사람들은 거의 페이스북 안에서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이죠. 모든 다른 이용자들은 다 규제를 받는데도 말입니다. 이 부분이 월스트리트저널에 의해서 폭로가 되자 지금 감독위원회에서는 페이스북 측에 크로스체크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한 자료들을 공개해달라고 요구를 한 상태이고요. 이렇게 해서 페이스 측이 보고해온 자료를 이 감독위원회 측이 검토한 뒤에 10월 달에 이 세부 사항들을 일반에 공개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페이스북이 어디까지 숨겼고 어떤 것을 어떻게 조작하려고 했는지 이번에 좀 밝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카고에서는 빈곤층에 매월 $500씩 보편적 기본소득을 제공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로리 라이트풋이라는 이 시카고 좌파 시장이죠. 아주 급진 좌파 시장인데 이 라이트풋 시장이 극빈곤층에 한해서 한 가정당 매월 $500씩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현금으로 쏘아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 예산으로 $3,150만 마련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의 대부분은 연방기금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방기금에서 이 예산을 확보해서 빈곤층에 주겠다라는 것인데 문제는 그 연방기금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결국은 전국에 있는 납세자들이 낸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겠죠. 전국에 있는 납세자들이 낸 세금의 일부가 결국 시카고에 있는 극빈곤층에 매월 $500씩 주는 돈으로 사용이 되게 된다. 이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아닌가? 연방정부가 과연 이런 항목의 돈을 시카고에 주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앞서서 캘리포니아나 워싱턴주 같은 곳에서도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그런 시험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처럼 연방기금을 사용하겠다라고 밝힌 것은 시카고가 처음입니다. 연준이 내일 테이퍼링 사전 작업을 발표할 것 같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CNBC에서 이러한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오늘부터 연준이 지금 FOMC 회의를 시작한 상황입니다.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이 회의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 마무리가 되는데, 내일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파월 의장이 본격적으로 테이퍼링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이제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발표를 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된다라는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테이퍼링이 시작이 된다고 하면 연준에서 이제 좀 채권을 사들이는 것을 점차 줄이겠다라는 이야기고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현찰들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인데, 현재 경제 상황이 이러한 것들을 과연 받아낼 수 있는 경제 상황인 것인지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좀 분분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이야기 잠시 뒤에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뉴욕 시장은 공립초중고생 그리고 교사들과 교직원들한테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게 하겠다. 이거 의무화 조치입니다. 9월 27일부터 이것을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기존에는 격주로 하게 돼 있었고요. 백신 주사를 맞지 않은 사람들에 한해서 격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하게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규정이 매주 검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꾸는 것이 있는데요. 백신을 안 맞았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학생이 공부하고 있는 클래스에서 양성 반응 환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수업을 종료한다거나 뭐 격리 조치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백신을 맞지 않았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하고 3피트 거리 두기만 한다면 그 교실 안에서 계속 수업을 받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좀 규정이 어떤 부분은 완화가 되고 어떤 부분은 강화되는 이러한 조치들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조치가 발표되게 된 시점인데요. 뉴욕에 있는 교사 연맹에서, 교사 노조에서 시장 측에다가, 뉴욕시에다가 편지 한 통을 보냈는데, 그 편지가 보내지자마자 곧바로 시장이 이런 발표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길인지, 일주일에 한 번씩 공개적으로 검사를 매주 맡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CDC 지침과는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거리들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백신을 맞았다 안 맞았다로 사람들을 차별하는 이 차별 정책들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것은, 어찌됐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살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자유시민으로 살기를 원하는 시민들에게는 매우 곤혹스러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